안녕하십니까. 정과장의 출근 수다. 이거 알고. 자, 오늘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출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월요일에는 1교시가 없어가지고요. 2교시부터인데 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의무교육을 학생들한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 3교시가 수업이 없고 이제 4교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간이 한 11시경 됐습니다. 11시경인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긴 한데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어쨌든 모두들 한 주 즐겁고 신나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고고! 방금 이거 괜찮은데. 고고고! 오케이, 이런 거 괜찮네요. 자, 주말 동안 우리 그 딸내미가 조금 이제 미열이 있고 좀 아파가지고 원래는 이제 주말에 날이 좋으면 해가 뜨거나 하면 이제 바닷가 가려고 했거든요. 제가 뭐 취미생활이 뭐 그렇게 뭐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물 좋아해서 뭐 물질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낚시 뭐 사실은 좋아하는데 1년에 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갈까 말까죠. 갈까 말까입니다. 사실 그냥 좋아만 하고 그 낚시를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그 염원 그 다음에 기대 희망 이런 걸로 이제 뭐 1년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데 뭐 낚시는 근데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낚시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어쨌든 뭐 민물 낚시든 혹은 이제 뭐 바다 낚시든지 간에 낚시는 뭐 한 번쯤 꼭 가보고 싶다 뭐 하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아직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캠핑 같은 것도 굉장히 취미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되도록이면 이제 주말이 되면 집에 안 있으려고 합니다.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가. 근데 또 우리 뭐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집에 안 있으려고 하고 그 딸내미 같은 경우에도 저 집에 있으면 점점 이제 좀 애가 이상해져 가지고 되도록이면 눈을 뜨면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번 주에는 아이니가 이제 지난주 이제 도민체전 제 경북 도민체전 다녀왔거든요. 이제 고등부 경주시 대표 선수가 고등부가 이제 우리 정현이하고 인건이하고 이제 선발이 되면서 또 협회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표팀 이제 품새 이제 대표팀 코치 품새 코치를 맡으면서 구미에 다녀왔습니다. 도민체전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웬만한 뭐 그거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고 지금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도 경북에 또 있다 보니까 좋은 경험도 했고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좋은 이제 배움의 시간이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이제 KTA 이제 그 교육 강사 그 단체방에 지금 이제 그 태권도라는 무도의 이제 실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이동희 강사님께서 이제 항상 그 실전 태권도를 뭐 연구 그다음에 뭐 교육 보급 뭐 개발하고 뭐 계신데요. 항상 뭐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태권도의 실전성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기준이 같아야 되죠. 뭐 누구나 다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이미 격투계에서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뭐 이제 뭐 김동현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TV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제 저는 그래서 보니까 그 주짓수가 진짜 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짓수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보지는 않았죠. 주짓수라는 운동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강할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중학교 때 레슬링을 이제 했었거든요. 뭐 그게 레슬링 선수 출신이다 할 만큼 이렇게 이제 뭐 오랫동안 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집에 좀 반대가 좀 있기도 있었고요. 중학교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제가 다니던 이 용호중학교에 레슬링부가 이제 창설이 됐습니다. 창설이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선수를 이렇게 뽑아야 되다 보니까 근데 뭐 레슬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들이 레슬링을 뭐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에서 운동 좀 한다는 애들 한 2명씩 잡아갔어요. 한 2명 잡아갔고 저도 이제 뭐 거기에 잡혀갔죠. 잡혀가지고 운동을 시작했고 한 8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8개월, 9개월 정도 운동을 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릴 때는 뭐 힘든지도 모릅니다. 뭐 몸도 좋고, 체력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산 뛰고 뭐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이야 뭐 좀 등치가 크고, 지금 이제 뭐 이렇지만은 어릴 때는 되게 마르고 쫓겨났고 빠릿빠릿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집안 내력이 좀 힘이 세다 보니까
체급에서는 힘이 굉장히 셌죠. 제가 굉장히 셌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학교에서 이렇게 개최한 뭐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선수들한테 좀 동기부여도 주고 뭐 하는 그랬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소년체전, 그 지역 소년체전을 이렇게 레슬링부, 근데 뭐 레슬링부 해봐야 부산에 뭐 중학교 레슬링부가 몇 개가 됐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뭐 그 이제 소년체전 같은 걸 열어가지고 지역 내 이제 소년체전 같은 걸 열어가지고 그때 또 1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체급별로 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7명이 뽑혔어요. 이제 그 7명이 뭐냐면 이제 부산 최고로 진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레슬링복, 레슬링화, 그 다음에 트레이닝복, 그때 뭐 잠바 뭐 이런 것들을 막 보급해주고 우리들은 막 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상의를 안 하고 우리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들고 가니까 엄마가 이제 도로 학교 갖다 주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운동을 그때 반대를 하셨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고 이제 그때 레슬링 할 때 그 기억도 있고, 이제, 뭐 그때는 중학교 이제 뭐 시작할 때니까 이제 기본기만 배웠지만 그 기본기를 배우는 그 과정이 굉장히 강렬했고,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냥 주짓수라는 운동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강할 것 같아요. 그냥 강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태권도의 실전성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의아해하시잖아요, 사실. 근데 주짓수랑 태권도를 비교를 할 수 있나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비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종합 격투기라고 하죠. 그걸 뭐 MMA라고 하나요? 그러면 종합 격투기가 강하냐, 주짓수가 강하냐, 뭐 태권도가 강하냐, 이거는 사실은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기준을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베이스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해놓은 상태에서 비교가 가능한 거지, 태권도가 강하냐 주짓수가 강하냐 이건 알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라운드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대결을 해서 마음 먹고 그라운드로 데리고 가겠다, 저 사람 무조건 그라운드로 나는 끌고 갈 거야 라고 마음 먹고 덤비면,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10번 붙으면 8번, 7번, 8번은 그라운드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짓수가 당연히 그 KO 시킬 수 있는, 실신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실신시키겠죠. 예를 들면. 그죠? 그럼 반대로 이제 뭐 태권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태권도 제가 지금 이제 94kg거든요? 94kg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제 웬만한 이렇게 성인 남성들이 제가 마음 먹고 들고 찼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마음 먹고 뭐 있는 힘껏 들고 찼어요. 그 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그러니까 제가 나는 발 차이가 세니까 너희들은 못 이길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94kg란 말이에요. 94kg고 지금 이제 뭐 반평생을 이제 태권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 힘껏 들고 찼어. 제 생각에는 뭐 팔로 막아도 팔이 부서질 것 같고, 뭐 몸통에 맞아도 뭐 갈비 부서질 것 같고, 다리도 뭐 대퇴부나 엉덩이 아주 굵은 뭐 근육이 많은 이쪽을 제외하고 전 진짜 부러뜨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무엇이 강하냐고 끝까지 가다 보면 사실은 그 무도의 종목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뭐 다 많은 분들이 뭐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피지컬이죠. 네, 피지컬의 승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킥복싱이 강하다, 뭐 킥복싱이랑 태권도는 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태권도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요, 태권도가 이제 경기식 태권도로 이제 바뀌면서, 경기식 태권도, 저희는 맨손 무예지 않습니까? 맨손 무도인데 경기식 태권도로 바뀌면서 맨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는 순간 그거는 경기식 태권도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위에 대사범님들께 여쭤보고도 싶고 이제 뭐 그 과정들을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다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예전에 이제 경기식 태권도를 만들면서 너무 위험하고 이게 이제 이 실전성에 너무 가까운 무도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글러브나 보호장구를 차고 얼굴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맨손 무예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먹으로 이제 얼굴은 가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규칙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경기식 태권도가 이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손 기술이, 그러니까 손 기술, 상대방의 뭐 얼굴을 타격하는 손 기술이 조금은 이제 퇴화되어 왔다. 단연 제 생각에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발차기는 태권도의 기술을 따라올 수 있는 격기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 진짜 태권도의 발차기는 스피드, 빠름과 정확성을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빠름과 정확성. 근데 이것이 왜 이제 격기 종목 발차기 중에 가장 강력하냐?
이제 역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예전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교육산업 박람회에서 제가 이제 이게 수업 설계 기초에 대한 부스를 차려놓고, 근데 젊은 사범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범님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진짜 많은 고민이 뭐였냐면요. 당장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잘해요. 기능. 그 중에는 뭐 국회의원 시범단 출신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실업팀 선수들도 계셨고, 이제 기능적으로는 이미 뭐 벌써 끝판왕들인데, 그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질문을 했어요. 그럼 태권도 발차기가 왜 세계에서 최강으로 꼽히는입니까? 그거를 고등학생한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유치원생들한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봉진 거죠. 저도 동시에 봉졌어요. 그 질문을 하고 나서. 근데 저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만약에 나는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역학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F는 MA잖아요. F는 MA. 힘이라는 것이 이제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론적으로 이제 격기 종목이 상대에게 강한 타격을 전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강한 타격을. 그러면 나의 신체의 질량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질량은 고정이죠. 질량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속도를 높여야 큰 힘을 전달하는 이론적인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 태권도의 발차기가 이제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몸통 분절, 큰 분절로 작은 분절로의 전달력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고요. 그 전달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모든 발차기가 이제 몸의 중심으로부터 팍 다 나가고, 그 다음에 무릎을 접어서 짧은 곳에서부터 넓게 팍 펼치면서 끝에 전달하는 이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만약에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 설명을 한다. 사원님, 왜 태권도는 자꾸 무릎을 접어서 차야 되는 건가요? 그냥 차면 안 되나요? 이렇게 너희들이 이 발차기라는 강한 발차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여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양팔을 좌우로 쭉 뻗어가지고 팔을 위아래로 이렇게 크게 한번 흔들어봐. 크게. 아이들이 막 흔들겠죠, 날개짓처럼. 근데 팔꿈치를 구부리면 안 돼. 크게 흔들어. 그리고 빨리 흔들어봐. 자, 관장님이 10초 셀 동안 몇 번을 흔들 수 있는지 보자 라고 해. 막 흔들겠죠. 땀이 뻘뻘 납니다. 10초 동안 몇 번 했어? 뭐 15번이요, 뭐 17번이요. 그러면 좋아. 이번에는 팔꿈치를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빠르게 10초 동안 한번 흔들어보자. 시작. 10초 동안. 아이들이 놀라죠. 30, 40번, 30번, 40번 엄청나게 흔들어냅니다. 그거 봐봐. 짧은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의 중심으로부터 큰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릎을 접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전력을 더하고 마지막에 더 강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거지. 이 태권도의 발차기 기술력은 사실은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태권도의 실전성을 만약에 뭐 의심을 하신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웬만한 입식 타격이라고 하죠. 입식 타격. 그러니까 이제 이 타격을 하는 무도인 이 태권도가 만약에 주먹도 예를 들어서 경기식 태권도에서 가격을 할 수 있는 스포츠였다면,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이 발차기가 세계 최강인 것처럼 주먹도 세계 최강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추론을. 물론 이제 이 팔을 손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당연히 복싱이라는 스포츠가 있지만 이제 뭐 태권도에서도 저는 이제 경기식 태권도로서 이 손 기술이 좀 퇴화되지만 않았다면, 계속 발전을 해왔다면 발차기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기술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뭐 예전에도 왜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그런 분들이 많은 이제 저희 일선 지도자분들도 그거 고민을 하시잖아요. 아니,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진짜 실제로 누구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그거를 사실은 이제 성장기 아이들한테, 너는 이제 뭐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맞고 다니. 저희 어릴 때는 그랬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뭐 가가지고 뭐 누가 덤비면 뭐 솔직히 저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밖에 나가서 뭐 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전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가가지고 대도 안 되면 막 게임으로서라도 이겨라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어릴 때
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사실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들과 저희 어릴 때 성장기가 사실 이렇게 크로스가 많이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라면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조금 가르칠 거고, 나라면 이제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해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지금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뭐 태권도를 배우는 목적이 혹은 너희들이 운동을 해내는, 그러니까 신체를 단련하게 하는 목적이 유사시에 써먹으라고 되는 거, 이제 뭐 유사시에 써먹으라고 이렇게 배운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스스로를 이제 이게 뭐라 해야 될까, 멘탈 강화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강화인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강화를 가르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신체 단련을 통해서 좀 생각도 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단단해진다면, 사실 이제 아이들 이렇게 문화 속에서 누군가가 일부러 건드려가지고 뭐 밖에 나가서 당하는 일들이 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밖에서 또 어떤 일들을 아이들이 좀 당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좀 헤쳐나가고 좀 이겨나가는 그런 경험을 해야지 그거를 모두가 다 해결을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뭐 부모님들께서도 물론 이제 뭐 태권도의 이제 예를 들어 실전성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시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인스타에서 예전에 이렇게 썼던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배우는지보다 누구에게 배우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 왜? 태권도,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주짓수, 뭐 복싱, 뭐 MMA, 뭐 종합격투기, 뭐 이런 것들의 이런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의 이 교육성이나 강함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다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거를 중요한 건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그거를 전달하는 이 전달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자, 뭐 도장으로 치면 관장님, 그다음에 사범님의 이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인성이라든지 뭐 혹은 이제 이 사람들의 교육적인 이 마인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역량이라든지 그게 이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훨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그 운동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항상 직접 이렇게 또 가서 물론 뭐 그 주위에 이렇게 뭐 입소문이나 혹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감사하게도 이제 또 저희들을 또 찾아주시고 또 타 이렇게 운동하는 곳도 이렇게 찾아주시겠지만, 그 중요한 건 이제 직접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참관 수업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진짜 365일 이렇게 참가해서 공개 수업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늘 수업에 임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원님들께서 오늘 수업에 대한 이 교과 내용, 오늘 과제 내용에 대해서 미팅 채팅방에 다 오전에 올려주셨거든요. 저희 사원님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미팅을 하고 있고, 수업 시작자 출근을 하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토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과제 구조나 그날의 이제 이런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이 없는 수업을 하다 보면 갈 곳을 잃은 수업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늘 계획 있는 수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심심치 않게 혼자서 이렇게 떠들다가 오다 보니까 벌써 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뭐 지금 이제 아직 뭐 초반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그냥 이게 재미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첫 저희의 대화 수다 주제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또 처음으로 주제를 보내주신 분께 제가 내 나름대로의 조금 뭐 이렇게 선물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왠지 또 낮에 되면 굉장히 좀 더울 것 같은데요. 다행히 바람도 좀 불고 하지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한 주도 신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일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